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용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 정권이 알지도 막지도 못한 비극, 제가 이 의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다 바뀌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홀로 맞서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불통, 불공정, 오늘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청년을 위해 뛰겠습니다. 더 강한 청년의 힘으로 정권 교체, 이용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경남,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정권 교체, 청년 최고위원 후보, 국회의원 이용,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부울경 합동연설회의 첫 포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유세를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울부짖는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자신의 성공한 미래를 꿈꾸기보단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버겁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 실패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은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는 내일이 아닌 노력에 따른 결과가 보장되는 내일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 역시 지금의 청년들과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던 청년이었기에 누구보다 청년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는 특전사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7년간의 군 생활을 하면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단련되었습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전술과 전략을 익히고 원칙과 실력, 소통과 팀을 최우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년간의 특전사 경험은 저를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 국회의원 이용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원칙과 실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비례대표 모집 공고를 보고 누구의 도움 없이 저 스스로 지원을 하고 공정한 경쟁만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기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전국을 다녔습니다. 청년들의 그 간절한 목소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첫째,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둘째, 청년들이 나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선거 때만 이용하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혜택이 아닙니다. 기존 정치인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그 간절한 요구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저 국회의원 이용,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공천 할당제와 공천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공천 심사를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지만 내년 3월 9일 우리의 염원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변화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혁신해야 합니다. 청년의 미움을 받지 않는 정당으로, 청년과 대화할 수 있는 정당으로, 청년의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청년의 스스로 우리 당을 찾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은 정치적 스펙을 쌓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두 발로 뛰고 땀을 흘리며 당 지도부를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국회의원 이용이 적임자입니다. 저 국회의원 이용, 청년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당원 동지 힘으로 확 다 TV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청년답게 기백 있는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홍종기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원과 국민 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 있게 당을 혁신하고 정권을 찾아오겠습니다. 문제되는 정부나 저런 것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딱 막아야 된다. 그런 반도체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최고위원 후보 홍종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점심을 먹고 이쪽 백스코로 이동하면서 광안대교를 건넜습니다. 건너는데 부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멋진 부산을 만들어주신 허남식 전 시장님, 서병수 전 시장님,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다시 우리 부산을 찾아오신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일 전에 광주에서 제가 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권을 꼭 교체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 정권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정권 교체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정권을 교체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제가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제가 생각하는 정권 교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부울경도 많은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든지 좋은 일자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주요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누구나 다 아십니다. 좋은 학교와 직장에게 그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자유와 창의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이게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는 청년 당원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각 당연마다 2030 세대는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당은 그들에게 정치를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활동하고 두각을 나타낼 기회를 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께서 성을 높이 쌓고 사실상 2030 세대의 진입을 막는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필요할 때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공천이 될 수도 험지에서 소위 총알바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런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했고 포기했습니다. 집권 여당과 싸워보기도 전에, 자신의 비전을 국민 앞에 말씀드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 국민의힘의 성벽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입니다. 유효한 경쟁이 있고 신규 진입자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그 생태계가 유지되고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난 수년 동안 선택받지 못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당원 여러분, 저는 지난 총선에서 아무런 정치적 기반 없이, 인맥 없이 정정당당히 제 실력으로 심판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놓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 총선처럼 어떠한 계파의 지원도 없이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도 없이 제 실력으로 당당히 평가를 받아서 지도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높은 성벽을 허물고 싶습니다. 저의 자력으로 지도부에 들어가서 제 뒤에서 또 정치에 나서고 싶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홍종기처럼 하니까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우리 당의 소중한 청년 인재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 작년에 미국 연방 대법관이 된 40대의 에이미 커니 베럿은 공화당이 20년 전부터 키웠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한번 구도가 바뀌면 30년 정도는 그냥 지속됩니다. 그래서 20대부터 국가의 리더나 스피커가 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키웁니다. 20, 30년 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는 지금의 2030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그 지도자를 지금부터 찾아야 합니다. 2030 세대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얼른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유용한 앱이 많은 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과 보상 시스템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전 스토어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제시하는 앱의 정책을 평가하고 좋은 정책을 제시한 청년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당원 여러분, 이제 원외에 있는 제가 야전에서 청년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종기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한 우리 청년들의 역할과 청년들의 정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린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강태린 인사 올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2030 청년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의 아들과 딸들에게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없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2030 청년 세대를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은 세계 그 누구보다 근면성실합니다. 그리고 뛰어납니다. 우리 청년들은 목표를 향해서 수년을 쉼없이 달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우리들의 희망과 비전의 사다리를 그들만의 위선과 독선으로 걷어찼습니다. 이에 희망과 공정이란 가치를 잃은 우리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에 분노했고, 지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폭정 때문에 잠시 우리 국민의힘에 대피한 청년들이 든든한 당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저 강태린이 어려울 때 우리 당을 묵묵히 희생의 정신으로 지켜오신 당원 선배님들의 정신을 존중하며 청년으로서 2030의 울부짖음을 우리 선배님들께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설득하겠습니다. 호소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훌륭한 청년 최고위원 후보님들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셨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를 냈지만 두 가지 공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30 청년 육성 센터를 상설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에 관해 A부터 Z까지 사상, 이념, 역사에서부터
정치 현장에서 연설하는 법, 보도자료 쓰는 법, 홍보하는 법 다 교육하겠습니다. 기초의원에서 국회의원까지 그리고 당직자까지 교육 양성하겠습니다. 단순히 청년이니까 특혜를 달라, 할당에 달라라는 요구를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금은 무엇보다 급한 것이 정권 교체입니다. 이는 우리 당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전국 각지에 청년들을 모집해 3만, 5만, 더 나아가 10만까지 모집하겠습니다. 청년단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국민들의 염원인 정권 탈환의 중심에 설 수 있게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73년의 역사는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문재인 정권 4년 하에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들이 무너졌지만 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 회복할 것입니다. 현 시대 우리 청년들은 반만년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조부모와 부모 세대로부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낸 그 혼을 우리 청년들은 이어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의 돌봄 아래에서 성장을 했고,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두 세력 간의 갈등을 봉합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두워진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울 것임을. 정권교체 2030의 힘으로 저 강태린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한 청년과 2030 자강론을 주장하신 강태린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후보가 되겠습니다. 김용태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 청년 최고위원은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울산, 경남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 김용태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낸 지역인 이곳 부산에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독재와 불의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던 이곳 부산에서 다시금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생각해 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바로 이곳 부울경은 우리 당의 근간이자 통합의 상징입니다. 통합의 정신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당 당대표 선거 토론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과연 통합을 넘어 분열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야권을 통합해 용광로 정당을 만들겠다 하시면서 특정 후보를 거론하면서 특정 계파라고 공격하는 이 행태는 과연 통합의 정신입니까? 저는 이런 구태 정치를 타파하고 우리 당이 미래로 나아가고자 오색하고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곳 부울경에서 새로운 우리 당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보수정당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후변화 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당장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기후 위기를 하찮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안보와 산업 등 국익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뒤 지금 2030 세대가 5060 세대가 되었을 때 기후 위기는 지금 코로나19만큼이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안보 위협군이라고 과학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기후 위기라고 선언하였고, 영국의 다수당인 보수당조차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보수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13년 전 이명박 정권에서는 광복절 축사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새로운 국가 비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적인 측면이 아니라 안보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집권정당이 된다면 기후변화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은 산업정책과 연관하여 기후변화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당은 기후변화 기술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에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탈원전과 탈석탄이 분명히 다름을 천명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탈석탄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탈석탄을 하기 위한 가교 역할의 에너지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제안했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묵인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용태를 뽑아주십시오. 보수정당의 가치를 넓혀서 지지층을 확대하고 대선 승리에 기여하겠습니다. 김용태입니다. 네, 구태 정치와 개파 정치를 종식하고 우리 청년의 역할을 주장해 주신 김용태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